요즘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풍수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물려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 지혜를 통해 보면 가족 간에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7가지 물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물건, 거울.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은 그 사람의 혼과 기운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거울일수록 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가 강하게 스며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용하신 거울을 자식이 물려받게 되면 부모님의 기운과 자식의 기운이 섞이게 됩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볼 때 각자의 고유한 기운을 흐리게 만들어 운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은 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희로애락이 담긴 거울을 자식이 사용하게 되면 자식 자신의 감정과 혼재되어 정신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화장대 거울이나 전신 거울처럼 매일 사용하는 거울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거울을 물려주시기보다는 새로운 거울을 선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건, 침대와 이불. 두 번째는 침대와 이불입니다. 침실 용품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잠은 우리 몸과 정신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그 사람의 건강 운세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침대를 자식이 물려받으면 부모님의 건강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시거나 병상에 누워 계셨다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불은 우리 몸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이불에는 그 사람의 체온과 기운이 깊숙이 스며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기운이 담긴 이불을 자식이 덮고 잠들면 꿈속에서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독립적인 운세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신 침구류를 물려받으면 부부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침실 용품은 가능한 한 새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건, 시계. 세 번째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다루는 물건으로 풍수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과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시계일수록 그 사람의 생체 리듬과 운명의 흐름이 깊이 새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님이 평생 차고 다니신 손목시계나 오랫동안 집안에 있던 벽시계를 자식이 물려받으면 부모님의 시간 감각과 운명의 리듬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운명을 개척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계는 멈추거나 고장이 날 때 그 사람의 운세가 막힌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시계를 물려받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이것이 부모님의 운세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시계나 가족의 역사가 깊은 골동품 시계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물건, 신발. 네 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직결되는 물건으로 풍수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 행로와 운명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발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신고 다니신 신발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부모님이 걸어온 길의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인생 행로를 개척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신발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결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신발을 신으면 부모님의 걸음걸이와 습관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쳐 자식 자신의 고유한 기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등산화나 운동화처럼 많이 걸어 다닌 신발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신발 밑창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모든 길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발은 가능한 한 새 것으로 준비하시되 특히 중요한 시기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 보석과 장신구. 다섯 번째는 보석과 장신구입니다. 보석과 장신구는 풍수에서 그 사람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착용한 보석일수록 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가 강하게 스며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평생 착용하신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등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부모님의 기운과 감정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의 고유한 기운을 방해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결혼반지나 약혼반지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신구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어 물려받은 자식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석은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이전 소유자의 기운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과 장신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 베개. 여섯 번째는 베개입니다. 베개는 우리가 잠들 때 머리를 올려놓는 물건으로 풍수에서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이며 모든 생각과 감정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베개를 자식이 물려받으면 부모님의 생각과 꿈,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베개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접촉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기운이 담긴 베개를 베고 잠들면 꿈속에서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자식 자신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메모리폼이나 깃털 베개처럼 사용자의 머리 모양에 맞춰 변형되는 베개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베개들은
이전 사용자의 머리 형태와 수면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개는 가능한 한 새 것으로 준비하시되 자신의 목과 머리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물건, 칼과 날카로운 도구. 7번째는 칼과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칼은 풍수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자르고 베는 도구로 그 사람의 의지력과 결단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또한 칼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강하게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칼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부모님의 의지와 감정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용 칼의 경우 가족을 위해 요리하면서 쌓인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칼은 그 성질상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날카로운 기운 자체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기운이 담긴 칼을 자식이 사용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자식의 성격이나 운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위나 조각칼 같은 다른 날카로운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손길과 의도가 깊이 새겨 있다고 여겨지므로 물려받기보다는 새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이런 물건들을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지 풍수적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모든 물건이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스며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물건의 기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미 혈연관계라는 강한 기운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통한 기운의 전달까지 더해지면 자식이 독립적인 운세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결혼을 할 때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가능한 한 새로운 물건들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는 과거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 과거의 기운이 계속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물건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을 물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지혜와 경험을 물려주세요.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얻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어떤 물건보다도 값진 유산입니다. 이런 무형의 유산은 자식의 독립적인 운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물려주세요. 가족의 뿌리와 전통은 자식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야기와 기억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가치관과 품성을 물려주세요. 정직, 성실, 배려 같은 좋은 품성은 자식의 인생에 평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새로운 물건을 선물해 주세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물건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을 위해
새로 구입한 물건을 선물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식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건을 물려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되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부모님이 물건을 물려주시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거절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시려던 물건의 의미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둘째,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세요. 부모님이 평생 사용하신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으로서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부모님을 도와드리세요. 이때 물건 자체보다는 그 물건에 담긴 추억과 의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역사를 배우고 부모님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셋째, 새로운 물건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부모님의 물건을 물려받지 않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값싸거나 편리한 것을 고르기보다는 자신의 기운과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적 관점 외에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부모의 물건을 물려받는 것은 자식의 독립성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학적 관점에서도 고려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들은 세균이나 먼지가 쌓여 있을 수 있고, 특히 침구류나 개인용품의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물건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정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정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햇빛 정화법입니다. 물건을 깨끗이 청소한 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 종일 두세요. 햇빛은 자연의 정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물건에 붙어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준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소금 정화법입니다. 천일염을 이용해 물건을 닦거나 소금물에 담가두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셋째, 향 정화법입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피워 물건 주변의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창문을 열어 공기의 순환을 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 정화법입니다. 깨끗한 물로 물건을 씻거나 닦는 방법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새로운 물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풍수적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오행에 맞는 색깔과 재질을 선택하세요. 오행에 따라 목, 화, 토, 금, 수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에 맞는 색깔과 재질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오행을 알아보시고 그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물건의 모양과 크기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는 자신의 체격과 생활 공간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물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건을 구입하는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세요. 가능하다면 좋은 날을 택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물건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건의 품질과 내구성을 고려하세요. 너무 값싼 물건보다는 적당한 품질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물건을 물려주시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식이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물건 자체를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자식과 함께 쇼핑을 다니며 조언을 해주세요.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식이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는 물건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자식이 독립하거나 결혼할 때 새로운 물건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식의 운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실 때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증을 하거나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자선의 공덕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들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운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왜 새로운 물건을 선택하고 싶은지 부모님께 정중하게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풍수적 관점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둘째, 부모님의 물건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물건 자체는 물려받지 않더라도 그 물건과 관련된 부모님의 이야기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부모님이 물건을 물려주시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를 거절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부모님의 물건을 물려받는 대신 함께 새로운 물건을 고르러 가거나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면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풍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개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소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이 충돌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부모님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부모님의 물건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평생 사용하신 물건들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가지세요. 새로운 물건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새로운 물건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건을 정리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물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세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풍수 전문가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세요. 넷째, 가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물건들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물려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인 풍수의 지혜입니다. 거울, 침대와 이불, 시계, 신발, 보석과 장신구, 베개, 그리고 칼과 날카로운 도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물려받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독립적인 운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풍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보다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운세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건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을, 형태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독립과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물건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되 가족의 사랑과 유대는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